도내 단체장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임실군수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신민군수에게 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들이 도전하는 형국인데요. 민주당 후보가 난립하면서 경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1,48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44만 9,2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안 위도에서 복통을 호소하던 60대 주민이 격포항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보건의 소견에 따라 긴급 이송해 119에 인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5일 1,48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975명, 정읍 677명, 남원 503명, 김제 345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4만 9,213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밤 11시쯤 부안 위도에서 복통을 호소하던 60대 주민을 격포항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위도 보건지소에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60살 A씨를 이송해 119에 인계했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선거 구도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임실군수 선거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임실군수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신민군수에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들의 도전이 뜨겁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는 7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명 전 전북도의원은 임실을 농촌과 교육 중심도시 1위로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농민특별수당 연 120만 원 지급과 청년발전특별기금 100억 원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임실군수 선거에 세 번째 도전하는 무소속 박기봉 전 남원부시장은 34년의 지방행정 경험을 살려 부자농업 실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기업 유치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대용 전 임실군 의장은 더 살기 좋은 임실 건설을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 전 의장은 임실발전연구원 신설과 공공기관 이전,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으로 3선에 도전하는 신민 임실군수는 끝나지 않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라는 국민의 뜻을 따라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으로는 예산 8천억 원 시대와 옥정호 명품관광 종합개발을 통한 섬진강 르네상스 완성, 세계 명전 테마랜드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정인준 임실산림조합장은 꿈이 있는 명품농업 등 4대 핵심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정 예비 후보는 농업생산시설 현대화와 축산농가 지원, 스마트 버섯단지 조성 등 지역 발전안을 제시했습니다. 전 뉴욕 부총영사를 역임했던 한병락 예비후보도 소멸위기에 처한 임실이 대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섰습니다. 한 예비후보는 중앙부처 관계자들과의 인적관계를 강조하며 예산 확보 1조 시대 도전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한수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임실 예산 1조 원 시대를 천명하며 잘 사는 임실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완수 전 부의장은 임실농가 5천만 원 이상 소득 창출을 비롯한 119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3선 군수의 수성전이 예고된 임실군수 선거. 민주당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당내 경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호입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더 큰 정읍을 만들겠다며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재선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선 7개 추진해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정읍 발전의 가속화와 중단 없는 시장 운영,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유 시장은 민선 7개 성과를 토대로 첨단 의료 복합단지와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내장산에서 문화광장, 용산호를 삼각 관광벨트로 한 개발 등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는 2026년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깜짝 선언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오는 2026년 시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시민들께 드립니다. 자, 민선 7기에 시작된 사업들이 민선 8기로 이어져서 정읍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경제도약과 문화융성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며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시장은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의 중심인 김제 비전을 실현하려면 다국적 기업을 방문하고 홍보한 경험이 있는 자신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메가시티를 향한 개발과 새만금 복합항만 추진, 농특산물 산업화, 포용적 복지정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4년도 저 박준배가 있어야 갈라먹기식 예산 집행과 불공정한 행정으로 형평성을 잃었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농민 대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일 예비후보는 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농민 기본수당 확대 등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군의회와 도의회 등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는 또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과 노인 일자리 사업, 귀농귀촌 정책 확장도 약속했습니다. 경천과 양지천의 기적을 꼭 만들겠습니다. 두천을 생태 힐링 공원과 주민들의 건강한 쉼터로 먼저 변화시키겠습니다. 귀농귀천 원주민을 위한 전원마을 500호를 건립하겠습니다. 공공주도형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은퇴자 중심의 전원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전북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 전 총장은 6일 전북도 교육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위기에 빠진 전북교육을 살려내고 희망의 교육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총장은 출마 선언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활발한 소통과 참여로 침체된 학교 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안호영 의원은 부안을 첨단 농업과 관광 중심 도시, 수소산업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창 석산 부지의 수소산업단지 조성과 외국인 근로자 농어촌 이민 비자 도입, 자연 드림파크 구축, 노을해양공원과 청호 저수지 주변 생태 로드 조성 등 5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정성주 김제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김제의료원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당선될 경우 즉시 김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 협조를 받아 신속히 설립하겠다며 김제와 부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고창군수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심덕섭 예비후보가 노년층을 위한 공약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심덕섭 예비후보는 어르신 천원택시와 마을 주치의사 제도를 도입해 이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을 본인 부담금 없이 2개까지 지원하는 등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오철기 남원시장 후보가 디지털 복합 문화도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철기 후보는 디지털 문화도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온라인 관광객 1억 명 유치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아태무형 문화센터에서 예산 3천억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문화유산 거점 단지를 조성하는 유네스코 복합문화 클러스터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공천 부적격자 심의 기준과
경선 평가 항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 경력에 대한 심의 기준과 경선 평가 항목인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기초 자격 평가, 서류와 면접 평가 등 반영 비율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도입한 기초 자격 평가는 지방의원 공천 신청자면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하며 광역의원은 70점 이상, 기초의원은 60점 이상이 돼야 합니다. 공관위는 다음 주쯤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즘 물가 상승률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1%, 이는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부터 각종 농축수산물 가격까지 안 뛰는 게 없는데요. 특히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석 달간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20% 인하한 데 이어 추가로 가격 조정에 나서는 건데요.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4.2%, 경유 가격은 3% 정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지난 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90.25원이었는데 이는 대략 80원 정도가 더 싸지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가 폭등한 유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 대책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국립과학관 등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21일 과학의 날을 전후로 과학관 상설 전시관을 무료 개방하고 축제와 강연 등도 진행합니다. 전국에서 열리는 140여 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은 사이언스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